어려서부터 자기 관리하는 습관이 되면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애신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 관리가 제일 중요한 잠재력이라고 믿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면 평생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행복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는 학교에 가야 하거나 스트레스로 가득한 직장에 다니거나 살아가는 사람을 신경 쓰는 등 책임져야 할 일이 많을 때 특히 도움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걸 정서적, 육체적, 전문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종종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준다면 자신을 관리하는 걸 물론 맡고 있는 다른 책임까지 수월하게 다스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자주 자기관리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관리는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인데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린 대부분 미친 듯이 바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에 너무 몰두해 시간을 벌 수 없어요. 따라서 자기관리를 시작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바쁠수록 시간을 만들어내서 자기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이건 정말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관리의 첫 번째는 뭐냐? 돈을 벌어들인 만큼만 사용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돈을 얼마를 버는가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물론 적정수준의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벌어진 수익을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어봤자 한 달에 찍 해봤자 300만 원 정도인데 이 돈으로 생활비, 애들 교육비 정도로 차 떼고 코 떼면 남는 것을 뭐 있다고 돈 관리를 하나? 그냥 남은 돈으로 적당히 적금만 들면 그게 돈 관리하는 거 아니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닙니다. 오히려 수입이 적고 나가는 돈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돈 관리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돈을 모으고 다시 그 돈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동 구매하지 말아야 됩니다. 값이 싸다는 이유로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동 구매는 정신병의 한 종류로 지나치게 쇼핑에 집착하는 증세를 말합니다. 소비 생활이 정신병으로 분류되는 것을 의아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감당할 여력이 된다면 굳이 치료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만 여력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경제적 파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강박적 구매로도 불리는 쇼핑 충동은 쇼핑, 구매에 대한 부족하고 과도한 충동이나 집착에 의해서 분별 없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거나 자신의 경제력보다 더 많은 금액의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병변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단순히 쇼핑을 많이 하는 병이라기보다 쇼핑의 충동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 자신이나 식구들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조울증에 조증기에 필요 없는 물건을 지나치게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쇼핑 중독과는 구분되는 사항입니다. 그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만은 허기 갈등 취보다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자신감과 긍지가 넘치는 것이지만 그게 지나치게 자만감이 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자신감과는 전혀 의미 다릅니다. 자신감의 경우는 자신이 믿고 자신을 사랑하고 물론 타인에도 자신감을 주고 서로 존중하는 것은 다만 자만의 경우는 다릅니다. 자신만 높다고만 늘 항상 자신보다 약한 타인을 함부로 깔보거나 무시하는 게 바로 자만심입니다. 자만은 자신만 해치는 게 아니라 타인에도 상처나 갈등들로 만듭니다. 꼭 드러내고 뽐내지 않아도 자신이 낮추지 않고 겸손을 모르는 사람이 쓰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음식을 적당히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식욕이 지나쳐 육신을 해롭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절식은 육신을 해롭게 하는 것 같으나 영을 새롭게 하고 몸을 세포를 새롭게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병 중 못 먹어서 걸리는 병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식욕에 관리는 건강관리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루 사이 섭취량을 보통 2000칼로리로 생각을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2000칼로리에서 200칼로리를 덜어낸 1800칼로리를 섭취할 때가 혈관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루 3끼 먹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밥 한 개에서 한두 숟가락 정도만 덜어내서 먹으면 딱 1800칼로리를 맞추기 쉽습니다. 이렇게 식사량을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하루에 600칼로리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200칼로리 적게 섭취한 그룹에서 동맥 경화가 크게 개선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200칼로리만 줄이는 것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먹을 만큼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 3끼 기준으로 평소 먹던 밥에서 끼인당 두세 숟가락만 줄여주기만 하면 하루에 200칼로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적당하게 먹어야 건강이 좋습니다. 요즘 체중을 빼는 약들도 많이 선전하잖아요. 많이 먹어. 그래서 관리를 잘해가지고
건강하게 지내야 돼. 낙관적인 태도를 가집시다. 낙관적이라는 것은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유 없는 아니담이 아니라 이유 있는 긍정의 힘으로 우리를 내면은 더 강인해집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고난의 기회를 보고 비관적인 사람은 기회에서 고난을 본다. 여기서 처칠이 그랬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고난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적인 사람은 기회에서 고난을 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심장이 안정되어 정신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약하면 정신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우울증, 불면증, 뇌질환. 그래서 낙관적인 사고방식이 정신건강의 중의식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도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면 자신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로 밤잠을 설치는 일도 줄어듭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면 포기했을 일에 도전에 유의미한 성취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관주의 건강과 효과는 정신건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낙관적인 삶의 태도가 우리는 영과 정신과 육체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끼쳐 건강에 기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낙관주의자의 신체가 비관주의자를 건강하다는 연구가 나온 바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비관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피에 관절에 근육에 장기에 염증 독소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런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즐겁게 항상 기뻐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과거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은 45세, 80세 성인 5,000명을 심장과 정신건강, 체질량 지수 등을 분석한 결과 낙관주의와 심장건강 간의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낙관적인 그룹이 비관적 그룹보다 건강한 심장을 갖고 있을 확률이 약 2배 높았습니다. 참가자들의 나이, 인종, 수입 등의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체 전반의 건강도 낙관적인 그룹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낙관적인 그룹이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관적인 그룹보다 양호했던 것입니다. 육체적 활동성 역시 낙관적인 그룹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비율도 낙관주의 그룹이 더 적었습니다. 연구팀은 이와 같은 심장 건강의 차이는 사망률도 연결될 수 있다며 이번 연구가 국가가 국민들의 심장 건강을 개선하려면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는 정책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이 되어야 자기관리를 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믿음이 있고 성숙만하고 항상 내면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은 낙관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걱정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 기우 또는 기인주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형태를 가리키는 고사성어입니다. 옛날 중국에 기나라에 걱정을 너무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잠을 이루 못하다가 신경쇠약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뜻의 기우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오늘날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보면 70%는 자기 마음속에 염려나 근심으로 온 질병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 또 영상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깊은 기도 훈련을. 또한 빈센트 필 박사는 쓸데없는 걱정은 그래서 한 연구에는 조사에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걱정 중에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진짜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결국 사람들이 96%는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곱을 이유는 즐기면서 살아갑시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 중 그들이 즐기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즐기면서 하세요. 호흡을 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으니 즐거운 겁니다. 저는 즐겁게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꾸준히 즐기면서 하는 무엇 하나만 있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이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힘찬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 노력을 하다가 보면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결과 목적이 되면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치열해지게 됩니다. 그런 삶의 습관이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면 내가 그 삶이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삶에 여유가 없고 만남의 자리에 가서도 긴장을 풀지 못해서 항상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각자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 뭐라 할 수는 없으나 인생을 바쁘게만 긴박하게 살아온 주위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하는 말씀 중에
주의 좀 돌아보고 살았을 걸, 주의 좀 돌아보고 살았을 걸 한다 하면서 후회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의 공간 안에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빈자리는 비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시작보다 마무리를 잘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을 잘 벌려고 그러면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끝을 잘 봐야 돼요. 제가 군생활 하면서 체험한 바는 중간에 나고 하는 장교들은 마무리를 잘못하는 장교들이었습니다. 시작은 하는데 마무리 못합니다. 1년이 있어도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기들에게 뒤처지는 거야. 누구나 할 거라도 새해가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장만하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자. 그러나 큰맘 먹고 세운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획은 세웠으나 자기 현실에 맞지 않는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이다. 계획을 세우되 파악하고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말할 필요에 끝까지 실천해야 돼요. 시작하기보다 어떻게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좀 더 알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계획은 결코 장밋빛 아름다움이 아닌 땀과 노력이 얻어지야 한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습관이 돼야 되고 확실히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기관리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려서부터 중요성을 인식해 자기관리나 능력관리나 자기 자신의 실천에 나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돈을 잘 벌어요. 성령님의 지배한 인도를 받으며 스스로 터득하며 적용하며 실천해야 됩니다. 터득하고 적용하며 실천해야 돼요. 누가 시킨다고 하고 시키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것은 과업이 아닙니다. 자신을 관리하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모두 자신 관리 잘해서 돈을 잘 벌어서 100살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모두 자기관리 잘해서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노년에 우아하게 편안하게 잘 지내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